안녕하세요, 가치현입니다. 7월 15일 금요일 국내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자, 오늘 한마디로 표현하면 시장이 정말 죽다 살아났다 라는 표현이 정말 어울리는 것 같아요. 정말 오전에 1시간을 지켜보면 이렇게 급격하게 빠질 수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공포의 구간이었었는데 다행히도 또 빠르게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코스피는 0.37%의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고, 또 코스닥도 반등이 나왔지만 그래도 조금 아쉽게 0.5%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네요. 자, 이어서 코스피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보면 오늘은 그야말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이 두 종목의 날이었던 것 같아요. 삼성전자가 무려 4.35%의 상승이 나왔고 동시효과에 6만원을 터치했죠. 그리고 하이닉스는 5%의 상승이 나왔고 우선주도 2%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사실 이 세 종목이 아니었다면 오늘 코스피는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을 거예요. 워낙 시가총액 비중이 높다 보니까 충분히 오늘은 지수의 왜곡이 발생될 수 있는 그런 하루였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 세 종목을 제외하면 크게 상승한 종목은 없었던 것 같네요. 그리고 코스닥. 자, 코스닥은 에코프로하고 리노공업 이 두 종목을 제외한다면 대부분의 종목들이 크게 밀리는 모습이 나왔었죠. 그리고 이어서 코스피의 수급을 보면, 자, 오늘도 외국인이 2,600억 규모의 순매수를 보여주면서 이거를 연속으로 순매수를 보여주었습니다. 오늘도 어제하고 마찬가지로 동시효과에 약 500억 이상의 많은 매수자가 들어오더라고요. 그게 아마도 반도체로 가지 않았을까 그런 추측을 해볼 수가 있고, 또 반대로 코스닥은 외국인이 크게 매도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1200억의 순매도면 코스닥 치고는 상당히 많은 순매도네요. 자, 그리고 삼성전자 오늘 외국인의 3200억 규모의 순매수가 들어왔고, 과거의 흐름을 보더라도 3200억 정말 많은 매수가 들어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이닉스는 기관도 매수를 보여주었고 외국인이 약 830억 정도, 마찬가지로 상당한 매수가 들어왔네요. 자, 그리고 삼성 SDI도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가 들어왔고, 또 다시 한번 40만원을 터치한 LG에너지솔루션 마찬가지로 외국인이 7거래 연속으로 꾸준하게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주체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15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삼성 SDI, 삼성전기, 에코프로 이런 종목들을 차례대로 매수했고, 확실히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순매수 금액을 보더라도 압도적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관도 마찬가지로 SK하이닉스, 삼성전기, LG이노텍, 에코프로, 삼성전자 우선주 이런 종목들을 차례대로 매수했네요. 자, 이어서 해외 증시를 보면 어제도 마찬가지로 미국 증시가 크게 변동성을 보여주었어요. S&P 500은 0.3%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지만 이게 장중한 때는 마이너스 2%까지도 크게 밀리는 모습이 나왔었거든요. 특히 오전장에 많이 밀렸었죠. 자, 그리고 나스닥을 보면 나스닥은 결과적으로 상승이 나왔지만 마찬가지로 장 초반에 마이너스 2.1%까지 급락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우지수도 마찬가지였고요. 자, 그런데 반대로 반도체 지수를 보면 어제 무려 2% 가까운 큰 상승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전날 미국 증시를 보면 많은 반도체 기업들 주가 흐름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자, 그래서 그 기운 때문인지 코스피의 분봉 차트를 보더라도 장 초반에 거의 1시간 동안 이렇게 수직 낙하하는 모습이 나왔거든요. 고점에서 저점까지 거의 2% 가까운 하락이 나왔어요. 자, 그런데 이 구간 내에서도 유일하게 반도체 업종, 특히 대형주인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이 두 종목의 흐름은 굉장히 견조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정말로 반도체 업종의 날이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자, 그리고 삼성전자의 흐름을 보면 확실히 별다른 조정 없이 오전부터 오후까지 계속 가파른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죠. 계속 우상향 흐름이 나왔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반도체 업종의 강세를 보였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전날에 TSMC의 2분기 실적 발표가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 볼 것이 바로 영업이익률인데, 시장 컨센은 약 40%가 조금 안 되는 30% 후반 정도? 그 정도로 예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무려 50%를 육박하는 수준을 보여주었고, 그 때문에 3분기 가이던스도 물론 하반기 시장 수요 감소라든지 경기 침체 우려감 그런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하반기와 내년에도 실적 예상치를 뛰어넘는 준수한 실적을 보여줄 것이다, 그런 전망들이 나왔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미국 시장하고 국내 시장까지 특히 오늘 반도체 기업들 주가 흐름이 양호했다고 볼 수 있고, 자, 그런데 한번 살펴봐야 되는 것이 TSMC는 파운드리 쪽 비메모리 반도체와 관련성이 있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메모리 반도체 관련주인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이 기업은 3분기에 전망이 어두울 것이라는 그런 가이던스 발표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하고 TSMC의 하반기 가이던스, 이걸 토대로 한번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메모리 반도체 쪽은 조금은 업황이 부진할 수가 있겠지만 비메모리 반도체, 특히 파운드리 쪽은 그래도 그나마 선방할 수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TSMC의 영업이익률이 49.1%가 나왔잖아요. 그렇다면 삼성전자는 한 18%에서 19%, 이게 작년에 보여주었던 영업이익률이거든요. 물론 절대적으로 비교하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삼성전자는 가전 사업도 있고 또 모바일 그리고 디스플레이까지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적인 수치만 비교하는 것은 어렵지만 그래도 49.1%, 정말 어마어마한 수준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정말 오늘만큼은 반도체 업종이 힘을 냈던 하루였다고 생각이 되고요. 자, 그런데 조금 신기한 게 있는데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마찬가지였어요. 오전부터 10시까지 1시간 동안에 보면 주가가 이렇게 와르르 쏟아지고 중국 시장에 개장하기 직전인 10시를 기점으로 해서 이렇게 시장에 반등이 나오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와르르 쏟아질 때 보면 분명히 기관과 외국인의 매도세가 나오는데 그 규모가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그래서 최근의 특징을 보면 오전에 짧은 시간을 활용해서 약간의 물량으로 기관과 외국인이 주가를 크게 밀어버리고 10시를 기점으로 해서 그때부터 조금씩 매수해가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한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시장이 정말 불안정한 시점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전장 급락분을 다 만회했다. 이 점은 조금은 긍정적인 요소로서 시장을 바라보다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전날의 미국 증시를 보면, 자, 분봉 차트를 한번 보세요. 불과 1시간 사이에 마이너스 2%가 나왔어요. 이게 나스닥인데, 자, 왜 이렇게 급락이 나왔을까? 그리고 코스피도 오전장이 마찬가지고요. 전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최근에 중요한 지표를 발표하고 나서 하루 정도 해석의 기간을 가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라든지 어제 발표된 생산자 물가지수, 그 두 가지 지표가 모두 확인된 시점에서 약간의 해석의 기간을 거치고 지수가 한 차례 급락이 나왔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이틀 전 소비자 물가지수가 크게 급등함에 따라서 울트라 스텝 1% 금리 인상이거든요. 기존에는 약 4% 정도, 그 정도에 불과했다면 무려 81%까지 크게 급등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미국 시장의 장 초반의 흔들림으로 연결이 되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 같고, 또 생산자 물가지수도 전날에 11.3%까지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전날 미국 시장의 발목을 잡았던 것 같고요. 자, 그럼 장중에 왜 또 반등이 나왔을까? 전날 연준의 매파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여러 연준 의원들이 0.75% 금리 인상을 지지함에 따라서 이런 부분이 시장의 반등으로 연결이 되었던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국내 시장의 변동성을 키우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환율 문제거든요. 그런데 어제 환율을 보면 거의 1% 이상의 급등이 나왔고 어제만 거의 20원 이상의 급등이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위치를 보면 1325원을 가리키고 있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그 당시 이후로 최고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저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분명히 주식시장의 변동성을 키울 수 있는 중요한 문제라는 것에는 공감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환율이 언제쯤 꺾일 것인지, 저는 개인적으로 두 가지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만약에 연준에서 2주 뒤에 금리 인상을 1% 단행한다면 저는 그 시점을 전후로 해서 환율이 고점을 형성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만약에 0.75%를 올린다면 9월 FMCA까지 고점에서 머무는 시간들이 조금 더 길어질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어쨌든 미국에서 금리를 올린다는 것은 당연히 달러 강세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단순히 국내 문제로만 국한된 것은 아니고요. 유럽, 일본 모든 나라가 다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미국이 금리 인상 강도가 더 세지고 있는 만큼 달러가 더 강세를 보이는 시점이고 각국 통화들, 유로화, 엔화, 원화 모두 약세를 보이는 시점입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금리 인상을 1% 단행한다면 분명히 9월 FMCA에서는 이보다는 낮은 수준으로 금리 인상을 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0.75%를 올린다면 인플레이션이 꺾이는지
그걸 확인하는 작업이 발생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인플레이션이 크게 꺾이지 않는다면 9월 달에도 다시 한번 0.75% 올릴 가능성도 있는 만큼 그런 점들을 고려했을 때는 오히려 1%를 인상했을 때 그 시점을 전후로 해서 환율이 고점을 형성하고 9월 FOMC가 다가올수록 환율이 조금씩 안정화되는 모습을 보여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환율이 안정화되어야지 외국인의 매수가 들어올 수 있다. 그건 모두 공감을 하실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언제쯤부터 환율이 안정화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도 이 금리 인상을 토대로 한번 여러분 스스로도 생각을 해보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지만 한 가지 긍정적인 것이 있다면 다음 주에 옐런 재무장관이 방한을 하잖아요. 여기서 한미 통화 스와프에 대해서 어떤 협의가 이루어진다면 이 부분은 환율 상승에 있어서 조금은 긍정적인 신호가 될 수 있겠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원달러 환율이 바로 꺾일 것이다. 그렇게 보기보다는 이 상승폭이 제한이 될 것이다. 그 정도로 생각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죠. 자, 그래도 코스피 지수의 흐름을 보면 어제하고 오늘 굉장히 부정적인 재료들이 많이 노출이 되었잖아요. 소비자 물가지수도 9%를 넘어섰고 또 환율도 1320원을 돌파했고 그리고 금리 인상을 1% 이상 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런 부정적인 재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밀렸다 하면 또 반등하고 또 밀렸다 하면 반등하는 나름대로 긍정적인 흐름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300포인트를 전후로 해서 의미있게 지켜주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오늘 주가의 상승이 강하게 나왔던 만큼 다음 주에도 전체 시장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기간이 되기를 한번 기대해 보고요. 어쨌든 어려운 시장인데 이번 주에도 정말 고생 많으셨고 그럼 주말에도 즐거운 시간 많이 보내세요.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언제나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